문양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한옥이나 보면은 창살과 문살에도 전부 다 이 문양을 쓴단 말이에요. 다 이 문양 쓰잖아요. 창살에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냥 격자문 이런 게 이게 격자문이래요. 이게 격자문.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좀 유식한 놈은 해시태커. 이래 나니까 해시태커라 그래. 아니면 포스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포스코 아파트 문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양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학자가 없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없는데 내가 이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신석기 시대에 이런 문양을 남긴 사람은 그 최초로 문양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 한반도야. 세계 어디에도 없어. 그러면 한반도에서 이런 문양을 남기는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에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 한정돼서 이 문화를 가지고 여기에 살다가 죽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여기 가면은 창녕 그 무안에 가면은 봉황리라는 거 비봉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그 문양이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 망태기 짠 문양이래요. 이래 돼지 모양이라 그러고 이런 문양들이 토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 문양을 새긴 사람들이 BC 8,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거기서 나온 배를 가지고 8,000년 전이라 하지 그 이전에 이미 이분들은 이 문양을 남기고 거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8,000년 전에 이 문양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연해주로 그리고 여 밑에 있는 요하 문명으로 요하 문명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홍산문화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BC 기껏 해봐야 4,000년이요 5,000년이요. 응? 그럼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공대학교 우시라라는 놈은 뭐라 하느냐면 이것이 한반도 플러스 여기에 동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선전을 하고 지금 방송에 하고 있어. 그 거짓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해도 거짓말이 통해요 이게 또 왜 항공대 교수니까. 근데 이 요하 문명인데 여기에서 건너가가지고 중앙아시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중앙아시아로 넘어가는데 중앙아시아 척이가 이제 바이칼이란 말이에요. 네.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좀 더 나가는 데가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 지금 이제 키르기스탄 또는 그 카자흐스탄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이 내려가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인더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더스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더 올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카스피해. 카스피해 쪽으로 내려간다. 그 카스피해 쪽에서 바다가 막히니까 못 가니까 들어가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간 것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어디야?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인더스하고 여기 얼마 안 돼요, 이게 서로가.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요거는 요렇게 꼬부러져 가고 요거는 바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국 문화를 갖다 굉장히 오래된 문화를 보는데 중국 문화는 오래된 게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황하 문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황하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인더스 문명하고 같은 연대야. 그러면 우리는 신석기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청동기 시대 가지고 무슨 4대 문명에 속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미 고대 문명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칸디나비아까지 갔는데 여기 핀란드에 아리오라는 그 고고학자가 1920년대 비살무늬 토기를 막 발견을 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보니까 BC 얼마? 4,000년경이야.
사람이 처음에 그 신석기 시대에 그 비산문의 톡이 우리나라의 어디에 암사동에 1930년대에 발견됐던 홍수가 나가지고 셀이 그냥 막 흘러내려가는 거 주워가지고 보니까 그 비산문의 톡이라. 그래서 이 한반도 여기에 서울 암사동에서 나온 비산문의 톡이 그 톡이하고 같은 모양이야. 네. 그럼 이것은 언제 거냐 하면은 이것은 기원전 BC 즉 6,000년 내지 8,000년 전의 거예요. 그러면은 저놈들이 4,000년 동안 저까지 이동해 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문명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청동기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청동기에 무슨 청동기 시대에 가면은 채색 토기가 나, 채색 토기. 그러니까 비산문의 토기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 토기를 만들어가 거기다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채색 토기 인더스 문명에 나오는 채색 토기에 바로 이 살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문양이. 그러면 그 문명은 분명히 이 문화를 알고 거기다 문양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냥 새긴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소리냐? 그러면 인더스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인더스 강 그게 어디냐면 지금 이제 파키스탄하고 지금 싸움하잖아요. 카스미르 지역 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데가 그쪽 지역이거든. 그쪽 지역인데 인더스 강이 흘러가는데 그 인더스 강의 무중기를 시간에 막아 뿌려가지고 지금 파키스탄이 물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세기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아리안족, 이 아리안족이 쳐들어와요. 근데 하필이면 또 아리안족이야. 이 사람들이 또 재미있게 아리안 가듯이. 그 아리안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인더스 문명을 이루었던 이 사람들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피난을 가버리는 전부 다 내비를 보고 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인도의 이제 그 네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요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도 동부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인도 남부에 누구냐? 타밀을 쓰는 드라비다족이라는 족으로 지금 여기 살아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이 타밀어가 우리 대한민국에 쓰는 우리말하고 같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 신석기 시대에 여기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이 이 중앙아시아까지 가가지고 인더스를 가면서 같은 언어 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딱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은 뭐가 나타나요? 시바 신이라는 최고의 신이 나타나는 거야. 시바 신. 그 시바 신이 나타나는데 시바 신이 들고 있는 게 최고의 상징이 바로 삼지창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삼지창이 없나? 우리도 포졸이 삼지창 들고 있어. 포졸도 삼지창 들고. 그 다음에 투구도 쓰면 삼지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홍상군도 세워놓고 삼지창 세워놓고. 우리도 삼지창이 널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지창과 이 삼지창이 같으냐 다르냐? 여기에 우리 한반도의 삼지창과 이 삼지창이 다르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그 가야문화진흥원에서 그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같아요. 뭔 소리냐? 이 삼지창은 시바신이 삼지창은 창조, 그 다음에 유지, 파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홍살문에 있는 이 삼지창은 그러면 어떠냐? 하늘의 뜻이 내려오니까 창조해.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내려오니까 유지야.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뭐예요? 생겨난 것이 다시 파괴되고 새로운 세상이 생겨나는 거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투구에 쓰고 있느냐?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투구에 쓰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늘의 뜻으로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으로. 이 하늘의 뜻이 내려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도의 이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삼지창의 문화가 같더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연결고리를 전부 다 보니까 이 마을과 이러한 그 문화의 그 어떤 그 내용과 이런 것이 서로가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의 문화권에서 형성됐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에요. 방금 조금 전에 내가 나도 깜짝 놀라서 이걸 봤는데, 예, 여기 이 새가 이게 통도사에 있는 새예요. 통도사 박성보 박물관에. 이 통도사 성물박물관에 있는데, 나도 지금까지 이것을 올려놓고 내가 교육을 하고 그랬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문양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처음으로 탔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양이잖아요. 그죠? 네. 이 문양이 도대체 왜 저기 있냐, 이가 저기에. 그러면 저 새의 정체성, 새가 뭘 의미하는가? 우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새는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새 이후의 새예요. 철기 시대 초기까지도 나와요. 근데 저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편이에요. 울산, 경주, 그 다음에 울주, 그 다음에 부산 북천동, 그 다음에 창녕, 이쪽으로 상주, 예, 이 낙동강 이쪽으로만 전부 다 나오고 낙동강 변해만 나와요. 전해무새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김해박물관에서 만들어내는 영혼의 전달자라는 전시를 했는데, 김해박물관에 도록을 만들어내는데 뭔 소리냐면 낙동강에 오리가 많아가지고 전염을 만들어놨대요.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설명을 해도 이렇게 엉터리 설명을 할 수 있냐. 아, 낙동강 오리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비가 차서 내가 그 책을 보면서도 내가 웃음이 나서 막 웃고 말았는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저 새가 뭔 소리냐면 황이에요, 황. 네, 내가 너무 이야기하지만 기러기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저 새는 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봉황 할 적에 우리는 봉황이 한 발인 줄 알았는데 봉은 순놈이고 황은 암놈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 황이 암놈인데 이것이 뭐예요? 사람으로 치면 여자예요. 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대신하는 상상의 새, 여자의 그 상상의 새를 우리는 황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황으로 만들었어, 저렇게. 네. 근데 이 남자의 상징을 봉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봉. 네. 그 남자는 봉이라고 이름 붙이고 여자는 황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상상의 새가 누구를? 바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본질, 인간의 모든 활동을 이 새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나타내는 거라, 새로. 근데 요 새보다도 재밌는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요 새예요. 이거는 동아대 박물관에 있는 새예요. 여기에 보면 요 5개 요 점이 딱 이거 써있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뭔 소리냐면 바로 아리랑 할 때 아라는 소리거든. 요게 네. 잘 나온다. 네. 이게 아라는 건데, 이 아리랑 할 때 아라는 건데, 요 문양을 그냥 새겨 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럼 왜 5개를 새겼을까? 하필이면 또 5개를 새겼어요. 저기다 딱. 여기가 잘 안 보이죠? 여기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본 유물 중에서 백제 금동 대학로를 빼놓고 요놈이, 석당 박물관에, 동아대 박물관에 가면 요놈이 하나 있는데, 요놈이 가장 아름다운 조형을 가지고 있어.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보고 놀래버렸어. 야, 저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왜? 어느 한 군데, 이 조형 전체에서 어느 한 군데 흠잡을 게 없는,
완벽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문양을 보고 내가 이 도자기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한민국에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 내놓으라 하면 나는 이것을 내놓고 싶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놀랍니다. 이렇게 조용히. 그런데 여기에 5개의 문양을 딱 새겨놨는데 그 문양이 바로 아리랑 칼때 아거든요. 그러면 안데 그것이 뭐면 하면은 바로 한문으로 쓰면 본불생이라는 거거든요. 생겨나기 이전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주의 이 생명의 본질과 이 우주 전체의 모든 존재를 만들어내는 근원을 갖다가 이렇게 저 문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민족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 신석기 시대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은 상상도 못하는 문양이에요. 세계 어디에도 없어.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양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스피해를 건너가지고 쭉 더 내려가서 저 유럽 쪽으로 들어가면 크로아티아라는 데 있어요. 그 크로아티아의 빈차라는 지역에서 발굴을 했어요. 그 발굴을 했는데 그 발굴된 그 토용 막 이게 저런 식으로 저것보다 조그만한 거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 문양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 또 독일에 가면은 베를린 박물관에 가면은 꽃갈 모자가 1m짜리가 있어요. 1m. 이만한 게. 이 1m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청동이라. 여기에다가 그냥 이 문양을 막 줄을 세워놓고 이렇게 막 전부 새겨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간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유럽에 저거가 만드는 게 아니야. 적어도 몰라. 어디서 온지도 몰라. 적어도 지금.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거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갖다가 거꾸로 어디래? 요거를 갖다 독일에 가가지고 기호학이라 그래 공부를 하고 와요. 뭘 알아 지금? 모르지. 그거는 그 근원이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우리 문화에서 나왔는데 황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황과 봉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되는데 봉은 남자라. 이 남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다음에 황은 여자를 상징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자가 하는 기능을 황이 하는 거예요. 저 배가 하는 거예요. 저 새가. 그런데 저 새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 봉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왜? 봉이 하늘의 뜻을 드리워줘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라. 다시 말해서 해와 살이 있는데 햇살이 비춰줘야 살이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해가 떠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기서 드리워지는 살이 있어야 돼. 살이. 그쵸? 살이 있으면 그 살에 의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 남자가 없으면 뭐예요? 여자가 뭐 혼자 있어봐야 뭐 새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를 담고 술을 담아서 그걸 의뢰에다가 올리고 하늘의 뜻이 거기에 드리워지기를 영원했어. 그런데 이 하늘의 뜻이 드리워지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색과 오금을 가지고 오고 그 오색과 오금은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그래서 전부 다 5개씩. 네. 저 속에 하늘의 뜻이 드리워지는데 그 속에 드리워지는 이 햇살 속에 우리는 햇살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햇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옷에는 햇살이랑 이렇게 떠야 맞다 하더라. 뭐 햇살이랑 이랬으면 안 된대. 나는 이거 별로 좋아 안 해. 예. 뭐 옷에 뭐 등격기 이렇게 샀고 뭐 희한한 말도 막 만들어내는데 이 햇살이 드리워져야 되는데 그 햇살 속에 온갖 오색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존재 만들어내는 근본의 존재가 다 들어있다. 그런데 그것이 뭐야? 몇 가지 안 되고 5가지다. 5가지. 예. 5가지로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보니까 오색 하니까 청적황 삼색에다가 흑백. 예. 이 청적황 삼색에다가 흑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궁상각치우. 이거란 말이에요. 소리가. 그러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청적황 흑백이 그냥 말로만 청적황 흑백 하니까 그런 걸 줄 알지만 내가 빛을 연구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빛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비파괴 검사. 이 비파괴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지만 전부 다 빛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빛을 쏘아가지고 과일의 당도도 분석하고 빛을 쏘아가지고 뭐 물질의 어떤 강도도 분석하고 이게 전부 빛을 가지고 하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 비파괴 검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빛이라는 것, 이 빛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청적황 삼색이 기본이에요. 거기에 흑백이 붙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청적황의 근원은 뭐야? 백이고 그 청적황으로 나타나는 것은 흑이라.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청적황 5가지의 그 색 속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든지 모든 물질의 근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근원이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옷에 이것을 갖다 연구하는 학문이 뭐예요? 옷에 21세기 과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광자론이다. 이 광자론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서양에 의존하고 있다. 왜? 우리 거를 들여다봐도 모르니까. 그런데 저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이 살이라는 존재,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는 신석기 시대부터 다 우리 민족이 뭐예요? 알고 있다, 알고. 네. 다 알고 그것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한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 탈무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아인슈타인 입이나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이제 나도 모르겠다 하고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구해야 돼, 이제. 근데 우리가 연구하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서 뭐예요? 천의 생살문이에요.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그 하늘의 뜻대로 생겨나기를 염원하는 문양이야, 요게. 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천의 강림문이라. 내가 이렇게 이름 지었어. 뭐 하도 뭐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내라도 이름 지어야지. 그 요거를 연구해 보니까 요것은 요렇게 된 이 문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에다가 요렇게 딱 해놔놓고 물 떠먹잖아요. 왜 떠먹어요? 하늘의 뜻이 드리워진 우물, 물 그거를 묻고 속 차리라는 소리야.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 한 잔을 먹어도 뭐예요? 하늘의 뜻을 먹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요 문양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막 그냥 그 언론에다가 막 대석의 이기환이라는 사람이 그 뭐 칼럼니스트인데 막 써놓기를 막 그냥 막 중앙일보인가 뭐 어디에다가 막 대석 특별을 해놨더라고. 경향신문. 그래가지고 요거 문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보시니까 누구예요?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 대항의 청동
함에 요 문양이 있다는 거예요. 요 문양이. 그리고 경주박물관에 있대. 그래서 내가 그거 보니까 있더라고 요게. 근데 이거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지도. 아무도 이거 해석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문에다가 창살, 문살로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살 창살인데 우리 국어 사전도 참 재미있어요. 네?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요, 살이라는 글자를 쓸 줄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창살, 아니 창살이 아니라 창 해놔놓고 요것도 한문으로 쓰면은 요 문살 이렇게 쓰면 되겠더만은 문도 한문이라고 국어 사전에는 안 나와요 또. 그래서 요거는 문살 해놨는데 요거는 뜻도 없대. 그럼 뜻도 없는 놈을 갖다가 문살이라고 왜 붙였을까? 왜 부르고 있을까? 이걸 아무도 생각, 국어 학원에서도 그거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살자를 보니까 이 살자는 요 살자예요. 요 살자예요. 이 살자인데 요것이 모래 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모래 사라 그러는데 모래 사라는 글자 그 다음에 해석이 봉황사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봉황사라고 쓰는 거죠. 근데 요것이 보니까 요것은 봉황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모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세 글자를 딱 붙여요. 그러면서 요것은 살로 바뀌는 거예요. 살. 근데 그 살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봉은 남자, 그 다음에 황은 여자. 그 황을 상징하는 것, 살이. 황이 하는 일, 해가 있고 살이 드리워져서 일으키는 역할을 황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살은, 살은 황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의 역할. 그러면 황의 역할이니까 저것도 뭐예요? 오리가 아니고 저것도 뭐예요? 황이란 말이에요. 황.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저기 5개 저 모양으로 드리워져야 여자가 남자가 있어야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봉황이나 또는 용이나 해치를 상상의 동물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 그것이 인문학적으로 우리의 뭐예요? 사람의 역할, 인륜의 역할을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동양 철학의 상상의 동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에요. 근데 요거 자체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문살의 창살에다가 왜 그러면 이런 격자 문양을 해놨느냐 하면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그 속에서 뭐예요? 하늘의 뜻을 가진 자녀를 생산을 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부가 합을 이루어내고 가족의 합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은 뭐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창살 문살로 우리 민족은 그것이 들어오기를 염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옥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걸 몰라요. 창살 문살 그냥 만들어 놓은 줄 알아. 그리고 절에 가면 뭐예요? 꽃살 문양이에요. 꽃살 문양? 그 꽃살 문양을 왜 만들어 놨는데? 부처님도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번에 부처님이 오신 날 오색연등을 단대. 그 오색연등을 단다는데 오색연등을 왜 다냐 물으니까 아는 놈이 한 놈도 없대. 중들도 몰라. 그리고 그냥 뭐 연등 부처님 뭐 빈적 1등이었다고 해서 뭐 부처님 전에 뭐 빈적 1등 하니까 그냥 등만 많이 밝히면 될까 아이가. 뭐 그런데 왜 오색연등을 달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색연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오색이라는 의미는 천적황 흑백 그 이야기를 오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뜻을 드리워져서 하늘의 뜻이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야, 이 자식아, 예수가 그랬지. 부처가 무슨 하늘에 떴어요? 부처는 인마 법을 만드는, 불법을 만드는, 불법이 뭔지를 몰라요. 중들이. 내가 이거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중들이 불법이 뭐냐 물으면 불법이 뭔지를 몰라요. 팔만대장경이 불법인 줄 알아요. 네? 근데 부처님은 그게 팔만대장경이 불법이라 소리 안 했어. 한 적도 없어. 그리고 부처님이 뭐예요? 제법이 뭐야? 실상이라는 실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제법이 실상이다. 이 제법이라 실상이라는 소리는, 제법이 실상이라는 소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뭔 소리야? 제법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제법. 네. 제법이 뭐냐면은 모든 법, 다시 말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변화되는 그 우주의 그 슬기로운 모든 기운이 바로 법이에요. 이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 실상이라. 그러니까 법을 잘못 알고, 이 법을 잘못 알고 우리는 법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제법이라는 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중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나타난 게.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제법이 실상이다. 이것은 뭐라 그랬어? 부처님이 그 앞에? 이것은 하도 심오해서 그 내용이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설해도 믿는 놈이 없다. 부처님이 직접 그런 거예요. 내는 부의. 이걸 갖다가 과연 그걸 해석하고 뭘 하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거는 누구도 그거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했어. 그래서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은 제법이 실상이다 딱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못하니까 뭐해? 금강경만 읽으면 너가 신통방통하게 뭐 다 이루어질 것처럼 아니란 말이야. 뭐 환경이나 얽고 있으면 뭐 다 되는 것처럼 천만에 맞습니다. 그건 아니라 이게.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 법이라는 것이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오색 연등으로 밝히는 그 우주에서 오는 모든 존재가 일으키는 그 본질을 우리는 제법이라 그러고, 그것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실상이라 그러고, 그것을 찬탄해서 그 부처님이 가르침을 찬탄해서 그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그 본질을 찬탄해서 밝힌 것이 오색연등이다. 그래서 산지 사방에다 오색연등을 펼쳐놔놓고 그걸 찬탄하는 거예요. 응? 뭐 개뿔도 모르고 저 연등을 밝혀놓고도 지가 연등을 왜 밝힌지도 지도 몰라. 이거 들고 가면서도 지가 오색연등 저 서울시내 한복판에 다 들고 다니면서도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주의 이 대기운이 흘러서 햇살로 드리워져서 일어나는 이 모든 존재가 펼쳐지는 그 본질을, 이 우주의 그 삼라만상의 모든 그 가치를 이것으로 다 드러내놓은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 전에 대웅전에 딱 앉아가 있는데 그 문에다가 꽃살문이라 그래가지고 이 문양을 다 문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꽃을 갖다가 다 펼쳐놨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갖다가 내소사에 가서 저 뭐야 어디 내소사지? 내소사 꽃살문을 보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통도사 가면 통도 대웅전에도 전부 다 그래 해놨어요. 왜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이 우주에서 드리워져서 우주 천의 강림 원문으로, 천의 강림 원문에다 이 꽃색이 나오잖아요. 천의 강림 원문. 그 천의가 강림해서 그것을 일으키는 이 일체의 모든 것을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처럼 모든 세상이 전부 다 그와 같이 다 존귀하고 그 모습의 그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꽃살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은 장식해 놓은 그 집에 앉아가 있는 부처님은 그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형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렇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오늘 이러다 보니까 뭐 아리랑카다가 보니까 부처님으로 왔는데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곱이 실상이다 그래놓고 한 달에 10여시라 그래요. 여시체, 여시상, 여시인, 여시력, 여시과, 여시인, 여시연, 또 뭐더라? 하여튼 요 10가지인데 맨 마지막에 여시 본말 구경동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법이 실상인데 요런 10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시상. 우리가 이 상자가 이 여시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거 이거 상이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여시상. 그럼 무슨 소리야? 여시가 뭐예요? 여시가 아니고 여시가 무슨 소리야? 그와 같은 여자에다가 그와 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거든. 그와 같은 뜻이다 이 말이거든. 그럼 여시는 그와 같은데 그와 같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뜻.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본질, 이것에 다르지 않게 그 모습대로 드러나는 것을 여시상이야. 그 하늘의 뜻이 드러내서 어떤 힘을 나타내는 것을 여기야. 그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그 본질을 나타내는 게 체라. 그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그 자체가 어떤 연을 가지고 다른 거하고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것을 연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인이라 그러고 이러한 식으로 전부 다 그것을 10가지로 전부 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가진의 하늘의 뜻이 떨어지는데 여시 그 하늘의 본질, 천의, 이 천의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와 같은 10가지의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일으키는데 맨 마지막에 뭐래요? 여시 본말 구경등. 여시 본말 구경등 이랬으니까 뭐예요? 그 근원의 그 궁극적 본질과 다르지 않더라. 그 일으키는 것 자체가. 요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가 이야기한 게 아라리를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라자가 바로 이 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이 아가 천의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것의 본불생인데 그 본불생이 나타나는데 아라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근원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아라. 근데 여기 어떻게 나타나냐? 참 신통하게도 나타나거든. 그래서 리자를 붙인 거예요. 리를 신통이란 소리예요. 이게 신통이란 소리인데 이게 신통이란 소리를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리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통이란 소리가 바로 아라리가 나타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그 근원의 본질이 하늘의 뜻이 드러내는 현상 세계를 아라리가 나타나는 신통하게 보인다. 그래서 아라리가 낫다라고 이러냐. 다시 말해서 아리랑하고 서리랑으로 이것이 드러나고 그 근원의 본질을 돌아가고 그것이 돌아오고 나가고 하는 이 우주 대단의 순환을 한마디로 봐서 아라리가 낫다라고 이야기했고 얼마나 간결하고 멋들어진 말입니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쓸 수 없어. 이 아라리가 났다라는 이런 말을 진짜 이 내용을 알면은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대단한 말이구나. 아리랑도 물론 그 내용이 심오하기는 말도 없이 심오한 내용이지만 서리랑은 뭐 그보다 더 하지만 아라리가 나타났다. 이거 아라리가 났다는데 그냥 아라리가 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 아리랑은 그걸 함축하고 있더라. 그런데 함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연구를 해보니까 어디가? 아까 제가 신석기 시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종주국이더라.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의 종주국이고 인류 문명의 종주국이고 인류 문화의 종주국이더라. 이것을 어디에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우리 이 한반도에 꽉 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이것을 모르고 뭐예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문화는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왔는데요.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어? 북방에서 내려왔는데요. 뭐 북방 시베리아 뭐 끙끙거리는 데서 내려올 데가 어디 있어요? 내려오는 데 아무도 없는데 이거 잘 사는 이 땅덩어리에서 올라갔으면 올라갔다 했지 내려올 리가 뭐 있어요? 그런데 내려왔더라. 김해도 그래요. 김해도 이 대성동 고분군에 뭐 동국인가 하나 나오니까 부여에 말이야 멸망한 말 종족이 말이야 그 동해안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김해를 장악해가지고 그거다 가야를 만들었대. 그 김수로도 없어요. 이런 역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를 연구한 학자들이 우리 거를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거를 연구를 안 해요. 그래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문화가 들어왔고 우리는 그걸 일본으로 전해줬고 우리는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뭐를 섬의 문화, 비해의 문화나 다시 말해서 한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맞다. 우리는 한의 문화예요. 그래서 아리랑도 뭐예요? 서정민요. 넋두리 아리랑 이렇게 보죠. 이 서정이라는 소리가 넋두리예요. 넋두리 아리랑이라고 우리 동계를 했다고. 그리고 한의 문화다. 그럼 이 한의 문화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따져보니까 일본도 야나기 무네요시야. 이 야나기 무네요시가 일본의 황국 신민의 그 학습을 완벽하게 심어준 사람이고 식민의식을 완전히 심어준 놈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너희는 항상 일본의 황국의 그 신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일본 천황으로부터 너희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민족이라고 써놓은 것이 조선 그 예술입니다. 조선 그 예술이라는 책에 그대로 야나기 무네요시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좋다고 전부 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재로 가르쳐.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미친놈들이. 지가 연구도 안 해보고.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살풀이 한대. 살풀이. 그래서 내가 살풀이 하는 여자들 보고 그래서 그 배를 들고 막 이래가지고 살풀이 해가지고 막 이래 춤을 추고 그래. 그 살풀이가 무슨 뜻이고 지도 몰라. 잘 모르네. 뭐 살을 풀어내는 게 무슨 살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아까 제가 계속 살 그러잖아요. 이 살이라는 그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그 하늘의 뜻이 작용하는 것을 살이라 그래요. 살. 햇살. 그래서 그 살을 풀어낸다. 맞아요. 이 살을 풀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 춤을 추는 사람은 한이라는 살에다가 풀어내는 거야. 한이라는 걸 거기다 딱 받아 붙여.
그리고 한많은 세상을 살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살을 풀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하늘의 뜻을 드리워지는데 그 하늘의 뜻을 뭐예요? 춤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살풀이에요. 무슨 뭐 살풀이 춤이 한일의 살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춤 사이가 달라지는 거야. 왜? 한의 살풀이로.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데 왜 부채를 들고 춤추는지도 몰라요. 그래 부채를 두고 춤추는 거고 부채 살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살이 드리워지기를 염원해서 이걸 펼쳤다 띄웠다 한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 이해를 못해. 이게 전부 다 우리 문화는 그와 같은 문화의 뿌리, 근원의 뿌리가 다 있는데도 우리의 뭐예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안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행산문을 내가 만들고 내가 지금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내가 내려고 다 해놨다가 그냥 지금 안 하고 있지만 홍살문 하나도 학자들이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알아야 설명하지. 내가 지난번에 저 일주일 전에 내 페이스북에다가 유흥주의를 내가 박사를 내가지고 내가 여기다 갖다 올려놨는데 유흥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요 문화 일찍 답사기 해갖고 온전히 떠들기만 떠들고 주스 가지고 온전히 꾸미나야지 내용이 하나도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다 적나라하게 유흥주의 내가 보란 듯이 내가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학자들의 수준이 그래요. 내가 이걸 타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예요? 세미나에 돈 주면은요 온 정치 이 사람 연구한 거 저 사람 연구한 거 갖다가 지가 연구한 것처럼 발표를 해요. 그런데 진놈한테 물으면 지도 연구한 거 없어. 누가 카드라는 거예요. 누가 카드라. 그래서 논문이 전부 다 카드라 논문이야. 그래서 옛날에 저 손석기가 그랬죠. 시술하고 우리나라 이거 우리나라의 논문 집합소예요. 여기가 이런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논문들은 전부 다 거기 다 모여. 학위 논문이든 뭐든 다 들어가 보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똥덩어리가 떠내려요. 손석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손석기가 여기 들어가서 이 논문을 보면은 전부 똥덩어리가 떠내려다니는 게 하나도 쓸만한 논문이 없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문화 교육부에서 대학에 연구하라고 그 자금을 대주는 거 전부 다 잘라버려야 돼. 나는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이재명한테 이야기할 거라.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왜? 다 잘라버려. 그 대신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진짜 연구를 하고 싶은 놈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돼. 쓸데없는 놈들한테 나눠주기 식으로 지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대학의 학생들한테 학비 지원하지 마라. 왜? 진짜 대학을 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놈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진짜 뭘 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놈한테 돈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연구비로. 쓸데없이 장학금이라 그래가지고 이놈저놈 전부 다 지원해 주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양성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야. 대학 나온 놈한테 야 이거 해봐라 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데? 내가 하도 기가 차서 대학 4년 나온 놈한테 내가 그래서 야 니 할 줄 아는 거 뭐 있나 그랬더니 내가 컴퓨터 공학을 했네. 야, 니 컴퓨터 공학 했는데 니가 뭐 지금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하라 하면 컴퓨터 설계, 니 뭐 이 반도체 설계하라고 할 수 있나? No,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데? 가서 배워야죠. 누구한테? 선배들한테. 이게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들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야? 걔들한테 돈 준 거는 전부 다 뭐 헛돈 줬다는 거예요. 진짜 이러한 그 제도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 됩니다. 뜯어고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제일 엉터리 학회라는 거 만들어 놓고 정부 돈 빼먹는 놈들 대학 교수들 전부 다 싹 없애버려. 내가 학회 가서요
연구 논문 발표하는 거 내가 수십 번을 내가 보고 내가 그걸 엄청나게 대했지만 연구 논문 같은 연구 논문 하나도 없어요. 요새 한다는 짓거리가 어디가 땅 파니까 어떤 유물 나왔고 어디가 땅 파니까 어떤 유물이 나왔고 그것은 연대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게 연구야. 그게 뭔데 물으면 지는 몰라. 이래서 우리나라에 뭐에 학문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예요. 이게 굉장한 문제고 우리나라는 법도 잘 만들어 놨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하면요. 국회의원들 욕할 거 없어요. 잘 만들어 놨어요. 네. 우리나라에 가면요. 전통문화진흥에 관련된 법도 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인문학에 관련된 그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시행하는 놈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의 취지에 맞도록 정부에서 모든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요. 이게 굉장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 시점에 와 있고 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든다 하고 어떤 놈은 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하고 샀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거들빼기로 지금까지 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뭐 기분 맞추고 뭐 좋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학입니다. 대학. 이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걸 대학답게 안 만들면은 지금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당장 중국이요. J-10 만들어놨는데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전쟁하는데 J-10이 뭐예요? 나팔 전투기를 깨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유럽에서 만드는 최신의 전투기 나팔이 J-10한테 박살났거든. 세대나.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J-10이 날아왔을 때 그걸 막을 능력이 있나? 지금 어디가 난리 난 줄 알아요? 대만이 난리 났어요. 왜? 이거 아니다. J-10을 우습게 봤더니 중국을 우습게 봤더니 이제 중국에서 그런 게 날아오면은 미군의 장비를 가지고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네? 미국이 태평양에다가 원제시 항공모함만 딱 대놔도 저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직까지도 평택에 있는 미군한테 의존해가지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나? 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우리나라의 장성들이나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빨리 퇴출시켜야 된다. 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어. 우리의 방공망을 만들고 우리가 그거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욕도 많이 합니다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한 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왜? 아랍에 있는 그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다가 그냥 공급을 해줘가지고 게릴라 전도 벌리고 뭐도 벌리고 난리 볼수를 떨어도 꿈쩍도 안 하고 그 아이돔이라는 그 방공 시스템으로 전부 다 막아내고 그걸 갖다가 전부 물론 엄청난 손실도 봤대요. 네. 그러나 그들이 유지를 할 수 있던 것은 그러한 첨단 기술력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물론 우리도 뭐 방산해가지고 팔아먹는 거는 많이 팔아먹고 있는데 너무 좋은 장비도 많아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장비가 못나서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중국이 가는 그 기술력 우주를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주선 하나 쏘올리려고 해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성공할까 뭘까 이렇게 염려한 과정인데 저들은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하잖아.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을 우습게 보여야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뭐 반도체 삼성 반도체 하나 들다 보고 우리가 뭐 반도체 큰만의 말씀 그거는 우리가 오산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의 근본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러한 것의 근본은 뭡니까? 인문학에서 나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탐험공정이에요.
중국 문화가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갖다가 다시 지금 전부 다 다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80년이 돼, 강복 80년. 80년이 됐으면요,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조선사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이전의 나라, 조선에 대한 역사를 그 역사가 망한다 다음 해에 나라가 쓰거든요. 고려사를 조선이 썼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역사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강복 80년이 되도록 우리는 역사를 못 쓰고 있다. 왜? 우리가 그만한 역량이 못 된다는 결론입니다. 조선사를 쓸 만큼 우리는 조선을 몰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고, 나는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아리랑을 연구하면서 뭐 늘 이런 염려를 하고 그런 마음을 내지만 하도 역량이 내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요번에도 백제금동대항로 책도 내놓고 난 뒤에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저렇게 책을 내놨으면은 대한민국의 백제금동대항로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사람들, 또 백제금동대항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들이 적어도 찾아오지는 못할 정도라도 전화라도 해서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내가 전에 연구한 거는 이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들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중이지만 내가 우리 중 욕을 한번 하자 하고 싶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멍청한 놈들이 앉아가지고 선방에 똥장판이를 깔고 앉았다. 진짜입니다. 네. 저기 저 동학산 밑에 앉아가지고 오동성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자 가지고 알았습니까? 뭐 알기는 몰라, 지도 모르는데. 네. 그래도 롯데백화점 오면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찬다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국자들의 현실입니다. 나는 새롭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천수경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알자. 그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천수경 내용 들다 보니까 내가 있잖아요. 이게 이 육자 대명왕지는 9만이 반명. 이거요 5만이 반명이라 그래. 그런데 이것이 요렇게 발음해야 옴이에요. 9. 그런데 이것이 뭔 소리냐? 바로 우주 대자연의 근본, 그 본부생의 본질, 그것이 9. 그것이 만이 뭐예요? 주, 천의 주. 요 9이라는 소리가 바로 천의 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천의 주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그 본질을 가장 밝고 가장 완벽한 존재고 대명이라. 그것이 어디에도 비교할 수 있는 왕이라. 그래서 요 본질, 요 천의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천의 주 이걸 이야기하는 줄 아는 뭐예요? 불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요거예요. 천의 주, 하늘의 뜻을 지닌 구설, 이 구설이 가지고 있는 본질, 이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육자 대명왕 진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언을 하니까 엄마니 반명, 엄마니 반명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지. 뭘 뜻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관세음보살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육자 대명왕 진언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진언이 무슨 뜻인가? 어떤 뜻인가?
부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헤아릴 줄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천이가 드리워지는 것을 갖다가 시도시로 설명을 했듯이 그 십여시 속에 들어있는 여시체, 여시상, 여시인, 여시력, 여시화, 여시연, 여시 이 여시라고 붙는 요 여시를 제대로 알면은 불교의 부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의 근원인 불교의 진수를 헤아릴 수 있다. 그것을 간신보살은 육자대명왕 진언으로 다 드러내버려요. 이거 대단한 진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요걸로 가지고 이제 아라리가 난 거예요. 그 아라리가 났다는 이 세상을 이해라 하는 것은 바로 요거다. 요거 바로 저 새. 예, 아까 통도사에서 우리가 봤다는 이 새가 여기에 하늘에 기원하는 차를 담고 그 차가 하늘의 뜻이 드리워져서 그것을 나누어서 마시는데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서 이 세상의 본질로 전부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기다 기원했다. 황형토기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만이라도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체득해서 내가 그걸 갖다 본질을 깨뜨려 본다면은 우리는 우리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내놨지만은 통도사 그 갖다 놓고 있지만 이거 아무도 눈도 여기다 관심도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걸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픈데 우리 통도사 박물관 관장하고도 내가 통화도 하고 그러지만은 통도사도 저걸 헤아릴 수 있는 스님도 없고 학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네. 단지 유물로 그냥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러한 유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또 우리 차의 근원이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 차는 바로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씩에? 우리가 알아가 그러지만은 그래 내가 우리 차는 물마시기가 아니고 얼마씩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이라는 거, 예,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뭐 누구도 많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 보살님 이렇게 와서 고맙습니다. 이 꽃까지 이렇게 들고 오셨네. 이야, 오늘 이거 서성의 날이라고 들고 오고. 예. 아이고. 선생님 전달은 많이 좋아하네.